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5연승을 달리며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던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AS 모나코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모나코는 바르셀로나를 어떻게 잡았는지, 바르셀로나는 어떤 것들이 잘 안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올모의 부상으로 인해서 미드필더 한 자리에 에릭 가르시아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드리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고, 가르시아와 카사도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역시 빌드업 할 때는 발데가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는데요. 이니고, 쿠바르시, 쿤데, 포백 중에 3명이 백스리를 형성하고 에릭 가르시아가 그 앞에서 공을 받아주며 발데, 페드리, 카사도, 야말, 하피냐 이런 선수들이 중원을 구성했습니다. 확실히 쿤데가 센터백도 가능한 자원이라 백스리로 좁혀설 때도 잘하고, 이니고 역시 왼발잡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백스리의 왼쪽 센터백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포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 경기를 보면 이런 대형인 걸 알 수 있고요. 사이드 쪽에 발데와 야말이 확실히 넓게 벌려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전반 10분도 되지 않아서 바르셀로나에게 아주 큰 사고가 터집니다. 테오슈테겐이 에릭 가르시아에게 공을 주는데 그 뒤에는 미나미노가 따라붙고 있었죠. 패스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미나미노가 흔히 말하는 잘라먹는 움직임으로 패스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가르시아가 미나미노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심판은 이를 결정적인 기회 저지로 판단했고 에릭 가르시아에게 퇴장이 주어집니다. 전반 10분 만에 바르셀로나는 10명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자연스레 4-2-3 정도의 포메이션이 되었고, 페드리와 카사도가 원래는 높은 위치에서 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많이 내려오게 되면서 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피냐가 가운데로 좁히는 것은 계속했는데, 그렇게 되면 발데가 올라갔을 때 부담이 더해지겠죠. 왜냐하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줄었으니 그만큼에 대한 부담을 센터백 3명들이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발데는 오버래핑 올라가는 것도 눈치를 잘 봐가면서 부담스럽게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적인 열세는 결국 실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나코가 한 번에 반대쪽으로 전환을 했고, 아클리우체가 공을 안쪽으로 몰고 갈 때 오른쪽 풀백이 오버래핑 나가줍니다. 그러면서 발데가 막아야 할 선수가 2명이 되었고, 이렇게 안쪽으로 진입했을 때 페드리가 따라와 보지만 아클리우체가 잘 제쳐내고 왼발 쪽으로 잡아놓습니다. 이때 만약에 에릭 가르시아가 있었다면 이 페널티 에어리어 앞 공간을 보호해줄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서 슈팅을 막았을 수도 있는데, 뒤로 쳐놔도 꽤 공간의 여유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왼발로 반박자 빠른 슈팅을 하는 아클리우체입니다. 테오슈테겐은 이 상황에서 손쓸 수도 없이 실점을 해버렸죠. 경기는 1-0, 모나코가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의 수비형 미드필더 에릭 가르시아가 빠지다 보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선수들이 마음만 급해서 공 주변으로 한 번에 뭉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AS 모나코에게 광활한 공간을 허용했죠. 그리고 그쪽으로 패스가 나가고 이렇게 중거리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릭 가르시아 한 명 빠진 게 단순 한 명의 수적 열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비 대형 전체의 어수선함을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겐 라민 야말이라는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AS 모나코 수비진이 순간적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맞추지 못했고, 그 틈을 타서 라민 야말이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걸 눈치채고 카사도가 좋은 로빙 패스를 넣어주죠. 여기서 이렇게 공이 떨어지는데 교묘하게 반데르송 머리 뒤쪽으로 떨어졌고, 야말은 자리만 딱 지키면서 반데르송을 뒤로 밀어냅니다. 카사도의 패스 강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야말은 여기서 공을 잡고 이지선다를 걸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왼발 쪽으로 공을 끌고 들어가고, 여기서 슈팅하는 척하면서 한번 페이크를 주니 상대 센터백이 발을 뻗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야말은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깔끔한 니어포스트 왼발 슈팅. 지금 골키퍼의 위치를 보시면 야말이 팝포스트 가마차기를 할 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조금 가운데로 쏠려 있었고, 야말이 그 빈틈을 타서 니어포스트로 패스하듯이 깔끔하게 집어넣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동점을 만드는 바르셀로나입니다. 확실히 득점 이후에는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이 어느 정도 안정된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앞쪽에서 압박을 진행한다든지 서둘러서 공을 뺏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물러서서 두 줄 수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4-4-1 형태로 수비 형태를 구축했고요. 전반전은 이 스코어 그대로 1-1로 종료됩니다. 그래도 후반전엔 바르셀로나가 다시 정비를 하고 한 명이 부족하지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하피냐가 이렇게 가운데 쪽 빌드업에도 관여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야말에게 좋은 전환 패스를 넣어주고, 야말이 공을 잡자마자 쿤데가 언더래핑 해주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쿤데가 다시 야말에게 주는데, 야말이 아무래도 상대방의 밀집된 수비를 뚫기는 어려웠죠. 여기서 야말이 공을 뺏기게 되는데, 이때 야말은 항상 공격이 끝나
끝나자마자 바로 압박을 들어가주면서 상대에게 파울을 범했습니다. 저는 이게 바르셀로나가 역습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확실히 이런 면에서 야말이 축구 지능이 되게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AS 모나코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아까 바르셀로나의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페널티 박스 앞쪽 공간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도 측면 쪽에서 공을 잡으니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모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박스 앞쪽 공간이 또 광활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고 중거리 슈팅까지 이어지고, 이 슛을 테어 슈팅겐이 잘 막아내긴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이런 중거리 슛에서 언제든지 실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간이 70분 정도 들어가면서 AS 모나코의 체력도 조금씩 떨어지는 게 체감됐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선수가 한 명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AS 모나코의 압박 간격은 지금처럼 꽤나 벌어져 있었습니다. 카사도가 3선에서 되게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간격이 주어진다고 하면 전진 패스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느껴졌던 건 AS 모나코도 생각보다는 수적 우위를 극한으로 살리고 있지는 못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바르셀로나가 탔을 때 그것들을 매듭짓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고가 터집니다. 하피냐가 레반도프스키 쪽으로 공을 주는데 이 공이 길어서 패스미스가 되고요. 여기서 바로 AS 모나코는 한방 역습을 가게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센터백 라인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고, 여기서 일레니 케나가 한 번에 뒷공간을 노려줍니다. 수비의 가슴 앞쪽에서부터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프사이드에 걸릴 일이 없었죠. 이처럼 모나코의 패스미스보다 바르셀로나 의 패스미스는 더 치러야 될 대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가져간 일레니 케냐가 슈팅이 사실 좀 정면으로 흘렀어요. 근데 매우 가깝기도 하고 매우 빠른 슈팅으로 테어 슈테겐을 맞고 들어갑니다. 테어 슈테겐 입장에서는 팝포스트 슈팅을 대비해서 몸을 왼쪽으로 던졌는데 슈팅이 자신에게 왔죠. 그러면서 뒤늦게 반응을 해봤지만 테어 슈테겐 몸에 맞고 실점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르셀로나는 파블로 토레, 안수파티, 페란 토레스 이런 공격적인 자원들을 투입해보지만 수적인 열세로 생각보다 공격은 쉽게 되지 않았고 결국 경기는 2대1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느꼈던 건 사실 에릭 가르시아의 퇴장만 아니었어도 오늘 바르셀로나가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였고 팔압박하는 거라든지 동료에게 빌드업 넘겨주는 거라든지 그런 퀄리티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5경기 5연승이라는 성적으로 선수들이 사기가 매우 올라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실제로 AS 모나코 역시 경기를 하면서 한 명이 더 많다는 느낌이 머리에 진하게 들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전방 압박할 때나 상대를 몰아붙일 때 간격이 꽤나 벌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아직 조직적으로 완성됐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르셀로나가 아쉬운 경기가 되었고요. 이 패배는 잊어버리고 다시 앞에 남은 경기들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